제가 우리 동네에 있는 공동목욕탕을 잘 가는데, 이 공동목욕탕에 가서 이제 물 나오는데 이렇게 물을 칙 들고 앉았는데, 어느 분이 옆으로 다가와요. 물론 이제 빨개 벗고 잘 앉아요. 공동목욕탕에서. 그러더니, 선생님, 제가 좀, 여쭤볼 게 있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사실 공동목욕탕에서 까지 내가 강의를 한다는 건 좀, 별로 그렇게 좋아하지 않는 건데. 근데 이 양반이 진지하게 자기 아들이 결혼을 한다는 거예요. 응? 결혼을 하는데 색시를 얻었는데 색시가 부모님이 두 분이 다 돌아가셨다고요. 응? 일시에 교통사고로 돌아가셨다고 그래요. 근데 색시가 20살 때, 그러니까 커서 이제 변을 당한 건데, 그리고 부모님이 안 계시고, 고모, 그러니까 아버지의 고모부하고 고모만 계시다고 그거야. 그래서 결혼식에 청첩장을 내야 되는데, 그걸 누구의 진료라고 그러냐? 에? 이게 도무지 이걸 어떻게 써야 되는지, 이게, 그게 도대체 이게 좀 어렵다. 부모님이 다 안 계시니까. 나한테 물어요. 이게, 나도 처음엔 이러 하다가, 내가 있다가, 그럼 부모님은 다 부모님 어떻게 하면 이 여자의, 이 색시의 부모님들은 다 어디까지 어머니고 아버지인데, 그걸 왜 못 쓰냐? 그건 누구의 딸이고, 엄마가 누구가 아버지의 딸이라는 거 아들이라는 거 쓰는 게 뭐가 이상하냐? 그거 써라, 그거야. 내가 쓰라. 그랬더니, 그럼 거기다 돌아가셨다고 그렇게 써야 되냐? 그래서, 그걸 왜 쓰냐 말이야! 돌아가셨던, 안 돌아가셨던, 이 애의 엄마 아버지는 정확한 엄마 아버지인데, 그거 알놈이 아는 거고, 그거 뭐 때문에 쓰냐? 그러니까, 이 애는, 부모님 돌아가신 것만 해도 서러운 판에, 누가 결혼하는데, 누구 아들, 딸이라는 걸 왜 못 밝히냐? 엄마, 아버지 왜 못 밝히냐? 그러니까, 누구 딸을 쓰라고 말이야? 그거 뭔 문제냐, 이게? 그러고서, 청첩인을, 살아있는 사람은 청첩인을 쓰면 될 거 아니냐 말이야. 그렇잖아요? 이건 결혼 청첩장이니까 청첩인에 쓰고 거기다가 고구마 안 쓸 거 없다. 그러니까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다 있다가 그거 맞는 얘기라고. 고개를 다 끄덕끄덕하니까 불알까지 털럭털럭. 아니, 내 말이 틀려요? 그러니까, 그런 고민 하실 거 없다, 이 말이야. 근데 이게 예라는 게 이게 좀 복잡해요. 내가 오늘 많은 사람들 고민을 풀어준 건데. 근데 공자가 나이 한 50세 전후에서 대사구라는 굉장히 노나라에서 지금으로 하면 이제 그 법무장관에 해당되는 그런 벼슬을 한다고요. 벼슬을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하는데 이 공자라는 사람은 예의에 밝은 사람이거든. 공자는 아주 예의에 밝은 아주 대단한 인물로 알려져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그렇게 노나라에서 성공을 하는데, 논어에 보면은 이런 장면이 나와요. 공자가 태묘를 들어가. 자입 태묘. 태묘를 들어가는데, 매사문이라고 그랬어. 매사를 묻는 거야. 여기서 어떻게 오른쪽으로 돌아가야 되나? 왼쪽으로 돌아가야 되나? 술을 몇 번 따라야 되나? 뭐 하고 묻는 거야. 그러니까는 거기서 제사 지내던 제관들이 이렇게 째려보면서 저기 말이야, 저 추인지자라고 그러죠? 추인지자라고 이게 뭐냐면 이게 추인지자라고 그랬어요. 이게 뭐냐면 추인이라는 게 공자의 아버지가 이 추나라 가서 벼슬을 했었기 때문에 추인이라는 게 이게 공자 아버지를 말하는 거예요. 공자 아버지가 무관 벼슬을 했는데 이 추나라라는 나라가 좀 독특한 나라가 돼서 좀 이렇게 경멸 톤이 들어가 있다고. 그래서
야, 저 누가 말이야, 저 추인지자, 저 추인 새끼가 저게 지레, 그러니까 얘를 안다고 누가 했냐 말이야. 요 태묘에 들어와서 매사를 묶고 앉았냐 말이야. 어? 이 태묘 매사문 하니 말이야. 요 태묘에 들어와서 저 사람이 예의에 밝은 사람이라고 그랬는데 태묘에 들어와서 매사를 묶고 앉았으니 저 미친놈 아니냐 말이야. 저놈을 누가 그 예를 아는 사람이라고 그랬겠느냐 하는데 그때 공자가 그 말을 듣고 한 유명한 얘기가 시래야. 뭐냐면 바로 내가 묻는다고 하는 것이 곧 예다. 아시겠어요? 내가 묻는다고 하는 게 예라 이 말이에요. 에? 우리는 예라고 그러면 무슨 고정된 조선 왕조가 이렇게 있으면 뭐 그게 딱 그게 예가 고정되어 있는 거로 알지만 예라는 게 그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아까 청첩장 얘기를 내가 했잖아요. 그 사람이 나한테 물은 게 예고 내가 대답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당시 봐서 내가 볼 적에 뭐 그거 엄마 아버지 이름을 못 쓸 게 뭐 있냐 청첩장에다가 거기다가 죽었다는 얘기는 뭐 때문에 쓰냐. 에? 그러면 오늘날 자식이면 되는 건데 그걸 왜 그렇게 생각하냐. 그러니까 이것이 뭐냐면 예라는 건 그 변하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끊임없이 예라는 건 변하는 것이고 정답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인간이 산다고 하는데 예가 없을 수가 없는 거고 그렇잖아요. 다시 말해서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이 전통문화라고 하는 우리의 전통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머릿속에서 과거가 아니라 어떤 고정되어 있는 예의 덩어리가 아니라 전통 그럼 그냥 뭐 아버지한테 이렇게 하고 꼰대한테 그냥 뭐 꼰대한테 죽못 쓰는 게 예인 줄 알아요.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런 게 아니에요. 공자, 예라는 건 공자로부터 시작하는 건데 우리가 공맹지도에 뭐라 하면 예는 나는 모른다. 예라는 게 뭔지 단지 내가 매일 묻는 게 이게 예다 이거랬잖아요. 자기는 그 주공, 존경하는 주공의 태묘에 들어가서 내가 예의 전문가로서 법무장관까지 왔는데 법무장관이면 그 예를 대변하는 그 나라에 대변하는 사람 아니에요. 그러면 와서 이거 이렇게 하셔 저렇게 하셔 그래야 할 놈이 묻고 앉았으니까 답답하다. 내가 묻는다고 하는 것이 이것이 오히려 예라 이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내가 묻는다는 게 그 재관들에 대한 나의 예를 표명하는 거고 그리고 행여 틀릴 것이 있는가 행여 내가 틀릴 것이 있는가 내가 생각하는 게 잘못된 거 있으면 고칠 것이 있고 그리고 상대방이 여기선 동쪽으로 도는 게 아니라 서쪽으로 도는 거라면 생각해서 그러면 동쪽으로 가지 않고 서쪽으로 가고 이런 것이 예라 그 말이에요. 알겠어요? 그러니까 예라는 건 항상 다이내믹 프로세스 하나의 건 항상 동적인 과정이라 그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사는 전통이라는 것도 고정된 것이 아니라 항상 동적인 과정이다. 그래서 우리 젊은 학생들도 이런 강의를 통해서라도 뭔가 우리 전통에 대한 새로운 이해를 해줬으면 하는 아주 절박한 심정에서 제가 이 강의를 하고 있는 겁니다. 예? 아시겠죠? 네. 그래서 지난번에 우리가 맹자 얘기를 했잖아요. 예? 그 맹자 사상에서 이 민본 사상을 나타내는 가장 유명한 그 문귀가 그 진심하에 나오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맹자가 말하기를 민위 귀하고 민이 귀라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사직이 차지라고 그랬어요. 사직이 차지하고 그 다음에 군이 경이다 그런 말을 했어요. 네? 이런 유명한 얘기가 있거든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백성이 가장 높은 것이다 이 말이에요. 가장 귀하고 높은 여기 귀라는 거는 가장 존귀한 것이라는 거예요. 네? 귀한 것이고 그 다음에 사직이 차지라는 것은 그 다음으로 사직이 중요하다 그 말이에요. 백성이 가장 중요한 것이고 그 다음에 사직이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이다 말이에요. 제일 아무것도 아닌 거는 이 군이다 그랬어요. 옛날에 우리가 국가를 얘기할 때 뭐라 그래요? 종묘사직이란 말을 쓰죠. 우리가 이게 뭐냐면 지금 종묘와 사직이라는 것 자체를 우리 삼봉 정도전이 설계하고 만든 거예요.
근데 그것이 주례에 나오거든요. 주례. 거기에 뭐라고 그러냐면 좌묘우사라는 말이 나와요. 좌묘우사. 예? 좌묘우사라는 말이 나온다고. 우사요. 예? 좌묘우사. 그게 뭐냐면은 경복궁의 왕이 남면하고 앉잖아요. 그러니까 왕이 남쪽을 바라보고 앉거든요. 남면한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경복궁이 있으면은 왕이 앉는 데서 뭐야? 좌쪽에 종묘가 오고, 알겠어요? 좌쪽으로 종묘가 오고 우쪽으로 사직이 오는 겁니다. 예? 아시겠죠? 그러니까 지금 저 위치를 보면 저 광화문에서, 예? 광화문에서 남산을 바라보면 어디가, 종묘가 어디 있어요? 바로 왼쪽에 있고, 지금 지금 사직공원이라는 말이, 이거 굉장히 불경스러운 말이에요. 어떻게 사직단을 사직공원이라고, 이게 일본 놈들이 한국을 근본적으로 말살을 지어서 사직공원이라는 말을 붙인 거예요. 아시겠어요? 사직공원이라는 말 그거 없애버려야 돼요, 그거. 빨리 사직단으로 바꿔야 한다고, 그게. 그런데, 일본 놈들이 아주 나쁜 짓을 많이 했어. 창경궁에다가도 그 동물원 만들어 놓고, 사직단도 그런 얘기인데, 얼마나 이 사직이라는 게 지금 중요한 거야. 여러분들 지나가다 그냥 사직공원 그러고 그냥 지나가는데, 이 사직이라는 게 뭐냐면, 사직이라고 하는 건 옛날에 뭐냐면 종묘에 제사 지내는 거랑 똑같이 위용을 가지고 지내요. 근데 사직이라는 건 이게 버티컬, 평면적이란 말이야. 이게 종묘라는 게 이게 수직적이라면은, 사직은 이 수평적이란 말이에요. 근데 옛날에는 땅의 신이라는 게 그게 중요한 거라고. 진짜 백성들의, 전번에도 했지만 내가 인간이 먹는 게 다 뭐를 먹는다고 그랬어요? 땅을 먹는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땅이라는 게 인간의 생명을 근원적으로 서포트하는, 그 인간의 생명을 유지시키는 하나의 그 신이란 말이에요. 그게 신이에요. 그러니까 사직이라는 게 이게 엄청 중요한 겁니다. 이게 사직이라는 게. 응? 이 사직이라고 할 때 직은 뭐예요? 예? 벼화가 들어갔죠? 벼화변이 들어갔죠? 그러니까 이게 곡식이거든요. 곡식. 예? 그러니까 사직이라는 게 이게 곡식을 하는 그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땅과 곡식의 신이라고. 그러니까 옛날에 사직이라는 거는 이거는 최고의 뭐냐면 고대 옛날 사람들에게 있어요. 동양인들에게 사직이라는 건 최고의 신전이에요. 신전. 예? 그러니까는 지금 여러분들은 뭐 로마 교황에 가서 뭐 저 베드로 성당을 갖다가 대단한 거로 보지만 베드로 성당이나 우리 조선조의 그 국교로서의 지금 사직이나 똑같은 거예요. 예? 그 정도로 권위와 그 위풍이 서려 있던 것이 거기가. 예? 그러니까 그 사직이라는 거를 여러분들이 대단하게 알아야 되는 건데 지금은 이런 사직에 대한 존엄성이라든가 이런 게 너무 지금 없어졌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말하기를 이 맹자가 말하기를 뭐라고 그랬냐면 득호 구민 백성들의 마음을 얻으면은 백성들의 마음을 얻은 사람만이 천자가 된다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천자의 마음을 얻은 놈이 제후가 되고 그렇잖아요. 그 다음에 제후의 마음을 얻은 놈이 뭐가 돼? 대부가 된다 그 말이에요. 예? 대부가 돼. 그런데 만약에 제후가 사직을 위태롭게 한다. 정치를 잘못한다거나 그러니까 이거 하면은 이 군이 사직에게 잘못하거나 사직을 위태롭게 하거나 하면은 뭐라 그러면 변치할 수 있다고 했어요. 변치. 예? 뭐라 그러냐면 변치. 예? 그러면 임금이라는 걸 갈아치울 수 있는 거라고 그랬어요. 변치할 수 있다고 그랬거든요. 변치할 수 있다고 그랬어요. 변치할 수 있다고 그랬어요. 제후로 변치할 수 있다. 변치 제후할 수 있다고. 근데 그 다음에 더 어마어마한 얘기는 맹자 말씀입니다. 예? 맹자 사상을 잘 들어보세요. 그 다음에 하는 말이 사직에다가 희생을 잘, 희생이라는 게 양고기 소고기 닭고기 하여튼 이런 거 해가지고 잘 담아놓고 여러분들 10월 달에 종로구청에다 한번 연락을 해보세요. 거기 꼭 사직에 요새 대제가 열립니다. 사직 대제가 열리니까 거기 가서 한번 보세요. 그러면 대단합니다. 그러면 거기다가 그 희생을 차려놓고 거기다가
곡식들을 잘 깨끗하게 담아놓고 제기를 잘 해서 곡식을 차려놓고 제사를 지내는데, 그리고 때에 맞춰서 때를 거르지 않고 제사이 시한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한건수이라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맨날 가뭄이 들고 홍수가 나면은 사직도 갈아쳐버려 버렸어. 두 번째는 맹자 사상이 그 당시 가장 중요한 신도, 하나님도 갈아쳐라. 이거 효험이 없으면 이 새끼 뭐 때문에 신도 가르쳐라는 거야. 그러니까 예수 믿다가 재미없으면 가르치고, 뭐 이슬람 야외로 갔다가 알라로 갔다가 알라 재미없으면 가르치려는 거예요. 가르치려는 거야. 그럼 신들 가르치는 거야. 이게 민고리 사상이에요. 그러면서 제일 마지막에 하는 말이 뭐라고 하냐면, 제후도 가르칠 수 있고 임금도 가르칠 수 있고 사직도 가르칠 수 있다. 그러나 뭐예요? 백성은 가르칠 수 없는 것이다. 그죠? 그럼 과거 유교의 합리주의라는 게 이게 얼마나 무서운 합리주의인가를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신도 가르치는 거예요. 어떠한 경우에도 종교를 구실 삼아서 백성의 위대함을 종교를 가지고 억압하라고 하지 마라. 여기에 항상 위정자들의 사기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모든 권력자들은 종교를 빙자해서 백성들을 기만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지혜를 가지고서도 백성을 기만할 수 없다고 그랬잖아요. 그 가장 중요한 게 이게 종교다 이거야. 그러니까 유교의 가장 기본은 뭐냐면 종교조차도 가르칠 수 있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일요일 날 교회 안 가고 절간에 안 가도 편하게 살 수 있어요. 편하게 살 수 있어요. 나는 그죠? 그런 종교라는 조직에 의거하지 않고도 얼마든지 인간이 신앙생활을 할 수 있고, 얼마든지 인간이 위대하게 살 수 있고, 도덕적으로 살 수 있고, 얼마든지 종교적으로 살 수 있고, 바로 이 유교의 위대성이라고 하는 것은, 유교의 위대성이라고 하는 것은 나같이 모든 종교에 구애 없이 사는 사람들, 그리고 일요일날 발 뻗고 자는 사람들, 그리고 북한산의 산천 초목을 보면서 그 산들바람에 도취할 수 있는 사람들에게 신념을 주는 게 바로 유교예요. 아시겠습니까? 우리나라가 오늘날까지 이렇게 극성한 아주 과격한 종교가, 온갖 종교가 다 들어와 있는데도 불구하고 종교 분쟁이 없는 나라, 종교 전쟁이 없는 나라, 세계에서 단 하나밖에 없어요. 왜 이렇게 우리나라가 위대한 줄 아십니까? 바로 정도전이가 건국한 조선 왕조가 바로 그 모든 종교적 활동을 해소할 수 있는 상식적 유교 문화를 확립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딴 나라에서는 이건 꿈도 못 꿀 얘기입니다. 며느리 교회 가고, 뭐 시아버지 어디 불교 가고, 뭐 시어머니 어디 가고 다 해도 모이면은 다 유교적 덕성에서 한 집안에서 평화스럽게 살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거기에 유교라고 하는 커먼 센스가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당장 맨날 갔다 오면 싸우고 뭐 난리 나죠. 이거는 굉장히 우리 가슴에 와서 닿는 얘기인데, 정도전이 건국하려고 하는 나라는 여러분들 생각해보세요. 막스는 계급 없는 사회를 꿈꿨어요. 계급이 없어지는 사회, 모든 사람이 경제적으로 어느 정도 평등하게 누리는 사회였지만, 삼봉 정도전이 만들려고 하는 조선 왕조는 종교가 없는 사회를 만들려는 거예요. 종교라는 위선과 기만이 없는 사회. 알겠어요? 그것으로서 인민을
억압하고 그것에 빙자해서 인민을 뜯어먹지 않은 사회, 이러한 종교가 없는 클래스레스 소사이티가 아니라 religionless society, 종교가 없는 사회를 만들려는 거예요. 여기에 유교혁명에 아주 무서운 혁명적 본질이 있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걸 아시고 민본주의가, 유교가 말하는 민본주의가 얼마나 무서운 치열한 정신의 민본주의인가 하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이 정산봉이 이분들이 14세기 15세기 뭐 이때 달성하려고 했던 그 민본주의는 오늘날까지도 해결되지 않은 과제들이에요. 전 인류가 종교적 차별이나 기만성이 없이 평화롭게 도덕과 인륜적인 어떠한 그러한 것만 가지고 평화로운 질서를 유지하면서 살 수 있는 사회, 이것이 유교가 꿈꿨던 사회고, 그것을 정도전은 지금 실현하려는 거예요. 이런 맹자 공명의 사상을 한번 조선 왕조라는 것을 통해서 한번 철저하게 실험해 보려는 거거든요. 그 실험이 과연 성공했냐 안 했냐? 나는 정도전은 최소한 어느 정도 성공했다고 보는 거죠. 그리고 그 바탕 위에서 오늘날 우리나라가 있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군주가 백성의 마음을, 이 세계를 다스리려고 하는 자들이 백성을 마음을 얻는다고 하는 것이 뭐냐? 요새도 모든 지금 총선을 앞두고 모든 국회의원들이 백성의 마음을 얻으려고 노력하고 있죠. 그런데 여기 말하기를 뭐냐면 사의를 가지고, 사사로운 뜻을 가지고서 구차하게 백성의 마음을 얻으려고 하지 말라는 거야. 도무지 신문 뉴스를 쳐다보시면 왜 이렇게 구차한지는, 여기 구차라는 말 썼잖아요. 자기 사사로운 욕심, 내가 개인으로서 내 포지션 유지하고 내가 뭘 꼭 당선돼야겠다, 우리 당이 어떻게 됐다, 뭐가 어떻게 돼야겠다, 이런 거 가지고 말이야 그냥 전부 사사로운 뜻을 가지고서 구차스럽게 지랄하면 안 된다 이거야. 구차스럽게. 그러면 사실은 말이, 또 하는 말이, 이 도를 어기면서까지 명예를 구하는 그런 치사한 짓을 하지 말라 그러잖아요. 아니, 이게 조선 왕조의 헌법에 내가 지금 선거운동 하는 거 아니에요? 이게 조선 왕조의 헌법을 읽고 있는 겁니다. 조선 왕조 헌법이 이렇게 오늘날 우리가 읽어도 재밌잖아요. 바른 말을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지금? 그러니까 이기라는 사람이 순임금한테 말씀드린 유명한 말씀 중에 하나가, 도를 어기면서까지 명예를 구하는 백성들에게 도를 어기면서 명예를 구하는 그런 짓은 하지 마십시오 하는 이 유명한 서경의 말을, 순임금의 이기라는 신하가 순임금의 한 그 말을 지금 인용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정도전이. 이건 정도전은 하여튼 주역, 시경, 서경, 맹자, 공자, 이건 아주 물어내 이렇게 밝을 수가 없어요. 이거 쓴 거 보면은 아주 명문장 가고, 이거 보면 나 존경스럽습니다. 그러면서 말하기를 여괄인이야. 그러니까 역시 뭐예요? 그러니 인밖에는, 당신이 인한 마음을 가지는 거로밖에는 할 수가 없어. 인하다는 건 뭐예요? 여기 말하는 건 천지 생물지심이시며 그랬어요. 이 천지가 모든 만물을 생하는 마음으로써 내 마음을 삼고,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대의를 위해 살아야지, 사의를 가지고서 구차하게 구걸이나 하고, 그리고 도를 어기면서까지도 그렇게 명예를 구하고 이래서 되겠냐 이거야. 내가 이것도 구체적인 얘기를 하면은 잘리니까. 그 다음에 한 또 유명한 얘기가 행불인인지정이라고 그랬어요.
여기에 유명한 얘기가 맹자산에 나오는 겁니다. 이게 뭐냐면 지나가다 산천 초목이라는 거지. 여러분들 길거리에 그 아름다운 꽃이 있을 때 그 꽃 하나 이렇게 딱 꺾는 거 참 가슴 아프지 않습니까 이게? 에? 이 난 꽃꽂이를 그래서 난 좋아하지 않아요. 일본 사람들 내가 꽃꽂이를 아주 난 평생 안 하는 사람인데 그 꽃을 딱 꺾어서 그 자연 그대로 둬야 돼요. 그런데 하물며 사람을 꺾을 수 있냐는 말이에요. 불인 인지 참아 꽃이라면까지는 나 참을 수 있을 때 사람을 어떻게 참아 불인 여 불인이라는 거는 참아 못한다니까요. 왜? 사람이기 때문에 불인 인지적 사람이기 때문에 차마 이렇게 하지 못하는 마음으로 정치를 해가라. 그렇죠? 우리가 다 같은 사람인데 하면서 이 공자가 하시는, 이 맹자가 하시는 말이 유명한 이 말이 나온 게 어떻게 되면 인간들은 모두 불인인지심이라니 차마, 인간에게는 차마 이러지 못하는 마음이 다 있다 이거예요. 이게 이 맹자의 성선의, 하나의 성선의 중령으로 내세우는 거거든요? 여기 유자 입종이라, 이 어린애가 우물로 기어 들어가는 걸 갑자기 봤다 이거야. 그때 어떻게 돼요? 가슴이 출척, 여기 뭐라 하냐면, 그 아주, 이런 마음이 든다는 거예요, 지금 이게. 이런, 어떠한, 불이 나고, 이런 마음이 드는데, 이것은 말이야. 그러면서, 사람들이 선뜻, 이게 마음이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한 측은지심은, 맹자가 말이, 부모와 교분을 맺기 위함도 아니요. 향당, 동네 사람들한테 향당의 명예를 얻기 위함도 아닐 것이고. 그렇죠? 또, 잔인하다는 명성이 싫어서도 아닐 것이다. 맹자가 하는 말이. 이것은 인간이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우러나오는 것이다. 정자가 하는 말이 인간의 창자에 가득 찬 게 측은심이라고 했어요. 천하사경지인 천하사경의 모든 사람들이 마치 자기 부모를 믿고 따르듯이 따르면서 우러러보고 기뻐할 것이다. 그죠? 열이앙지라고 그랬어요. 그렇게 되면은 그야말로 안부존영지락을 길이길이 누리게 될 것이다. 그리고 위망복주에 그거 아주 뒤집어지는 그래가지고 그 거꾸로지는 그러한 실추하는 그러한 걱정이 없게 될 것이다. 그러니 위를 인으로서 지킨다고 하는 것이 정말 너무도 당연한 일이 아니겠는가? 이해됐죠? 이해가 되십니까? 자, 그 다음에 하는 얘기가 공유주상전하, 우리 주상전하께서는 순천 응인하여 취정보위라고 얘기가 나오는데 여기 여러분들이 중요한 말을 아셔야 됩니다. 이게 여기 순천 응인이라고 그랬잖아요. 순천 응인이라고 한 거, 순천 응인했다고 하는 이 말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이 정도전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어느 때 정계로 진입한 사람이라고 했죠? 공민왕 때, 공민왕. 이 공민왕이라는 인물이 어떤 인물이에요? 그 부인이 어떤 사람이에요? 노국공주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몽고 원나라 여자예요. 우리 한국 여자가 아니에요. 그러니까는 아마도 그 몽고의 아주 사막의 어떤 강인함과 아주 싱싱함이 있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좀 이국적이고 잘생긴 여자였을 거라고. 그 노국공주가. 그러니까는 공민왕이 아주 노국공주를 정말 사랑했죠. 정말 사랑했어요. 그런데 노국공주가 아기를 낳다 죽잖아요. 아주 비극적으로 죽어요. 죽고 나니까 이 공민왕이라는 사람이 좀 헷가닥했어요.
헷가닥 해가지고, 이게 지금 무슨 뭐 동성연애고 이런 얘기들 뭐 여러분들 이렇게 적어지만, 이 사람이 일종의 호모예요, 호모. 에? 동성연애도 하고, 동성연애로 그치면 좋은데, 지 동성연애자들로 하여금 지 부인들을 강간하게 해요. 자기 부인들을. 에? 말년에 그래서 그런 아주 그 불미스러운 일이, 그러니까 고려 왕조가 그 지경까지 갔다고. 에? 자기 부인들을 들여오면 말이야, 자기가 놀아나는 젊은 애들을 시켜가지고 강간을 시켜요. 그래서 애 되면 좋아하고. 에? 그러니까 아주 그렇게 그 공민왕이 그러다가 그런 와중에서 살해가 돼요. 에? 그런 치정들이 얽히고 이러다가 이제 그렇게 해서 아주 추저분하게 살해가 된다고, 이 공민왕이라는 사람이. 그런데 여기 순천응인이라 하는 말은 뭐냐면은 조선 왕조의 개국은 무력적 혁명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무슨 얘기냐면은 고려 왕조가 아주 망할 썩을 대로 썩어가지고 이게 통치 능력을 상실해버린 겁니다. 에? 그러니까는 어떻게 했냐면, 여러분들이 아까 종묘 얘기했죠? 종묘 가보셨죠? 종묘 가보신 분 몇 분이야? 내가 한번 손 들어봐. 에? 그래도 많이들. 종묘를 한번 꼭 가보세요. 근데 종묘는 뭐예요? 그 조선조의 왕조들의 사당들이, 위패들이 쭉 모셔 있는데 아니에요? 에? 거기에 재미나게 여러분 이렇게 들어가다가 그 장대한 종묘만 모시지 마시고, 들어가기 전에 오른쪽으로 이렇게 가면 공민왕묘가 있어요. 공민왕 사당이 있어요. 종묘 안에. 에? 무슨 얘기냐 하면은 여러분들이 이걸 아셔야 되는데, 우왕 때 뭐를 했어요? 우왕 때 위화도 회군을 하잖아요. 이성계가. 에? 위화도 회군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명나라를 치러 보내는 건데, 그 당시 이성계가 명나라 치는 게 얘기가 되냐 말이야. 명나라라는 게 지금 새로 일어나는 나라인데, 그걸 쳐가지고는 이게 얘기가 안 된다. 그때 생각해보세요. 10만 대군을 몰고 갔어요. 저 평안도, 에? 저쪽으로 해서 저 압록강 넘어가서 이렇게 가는 거요. 거기에 이렇게 가는 건데, 그 위화도라는데 거기까지 그 꼭대기까지 10만 대군이 갔다고. 10만 말이 그렇지. 그게 4월이었다고. 4월. 네? 4월에. 그러니까 농번기잖아요, 그때가. 그런데 10만 명을 차출해 갔으니 국민의 원성이 얼마나 어마어마했겠어요. 그러니까 이성계는 도저히 이거는 농번기이기 때문에 안 되고, 우선 명나라를 친다는 게 명분이 합당치 않고, 지금 왜 일어나는 나라를 그걸 치냐 말이야. 지금 망해 나라는 나라 말을 듣고 왜 일어나는 나라를 치냐. 그건 우리가 외교 정책상 그건 오류고, 농번기고, 그 다음에 질병이 이게 들어가지고 도저히 역병이 들거지 안 되는 거고. 그러고 우리가 저기면 이 왜구나 이런 것들이, 여기가 나라가 되면 왜구들이 또 침범하기 때문에 우리가 도적을 부른다. 그래서 이거는 가당한 그것이 아니라고 위화도에서 회군을 돌아오잖아요. 군대를 철수해가지고, 회군이라는 게 군대를 철수해가지고 데려온 거예요. 개성으로 데려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는 이건 반역이죠. 그러면서 이제 거기서 최영 장군이 실각하게 되고, 그러면서 우왕이 끝나게 되고 이제 창왕 이렇게 가는데, 문제는 이 공양왕이 이제 그렇게 가지고 이제 정몽주 그런 얘기는 했잖아요. 지난번에 정몽주와 정도전에 그런 아주 아슬아슬한 그 얘기들을 했는데, 결국은 뭐냐면은 마지막에 이거를 하는 형태가 뭐냐면은 공민왕의 그 안비가 정비 안씨가 살아 있었어요. 그러니까 대왕비죠. 그때 이 공양왕 시대에 살아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 정비 안씨가 공양왕한테 교지를 내려요. 더 이상 너희들은 통치 능력이 없다. 그러니까는 죽어라. 그래서 선양의 형태를 취한다고. 옛날에 왕조가 바뀌는 게 두 가지밖에 없거든요. 방보라 아니면은 선양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조선 왕조는 뭐냐면 선양으로 된 거예요. 형식상.
그러니까 정도전, 조준, 남은 이런 사람들이 40-50명의 하여튼 그런 그 신하들이 가서 이성계한테 가서 받아주십시오. 당신이 이제 오를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면 선양의 이해를 갖췄잖아요. 그런데 이성계가 3번이나 이렇게 사양을 해요. 3번이나. 나는 자격이 없다. 나는 내가 그렇게 그런 데까지 내가 할 생각은 없었다. 하고, 그러니까 이성계라는 사람은 상당한 덕장이거든요. 그래서 사양을 한다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추대를 해요. 그 다음에 도평의 사사라는 데서 그거를 비준을 합니다. 정식적으로 그러니까는 고려의 정무의 최고 의견 기관에서 정식으로 의결을 하고, 그렇게 해서 뭐냐 하면은 선양과 추대와 비준의 그런 어떤 합리적 절차를 밟아가지고 왕조가 바뀌었어요. 이거는 말이죠. 세계 역사상 혁명이 무혈혁명일 뿐만 아니라 이렇게 조직적으로 혁명이 이루어진 유례가 없습니다. 예? 그러니까 영국사나 이런 것만 여러분들 대단하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한국 역사도 뭐냐면은 최소한 말이야 중국에서도 모든 혁명은 어떤 걸출한 개인이 말 타고 가면서 해가지고 혁명을 일으킨 거란 말이에요. 예? 그런데 조선 왕조의 혁명의 특징은 뭐냐면은 사상을 가진 지식인들이 한 사람이 아니고 지식인 집단이 한 사람이 아니에요. 삼봉 정도전 개인이 일으킨 혁명이 아니에요. 지식인 집단이 집단적인 행동에 의해서 모든 절차를 밟아서 물러나는 자에게는 선양의 명분을 주고, 그 정권을 새롭게 얻는 자에게는 뭐냐면은 추대의 형식을 갖춰가지고 모든 걸 갖춰서 혁명이 이루어진 겁니다. 아시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조선 왕조의 출발이라고 한 것은 세계의 정치사상 유례가 없는 아주 합리적이고 멋있는 그러한 절차를 밟았습니다. 예? 이거를 우리가 자랑스럽게 생각해야 돼요. 아시겠어요? 왜 내가 너무 우리나라 얘기를 이렇게 뭐 좋게만 얘기하는 것 같아도 실제적으로 아주 청란하게 모든 세계 역사를 까놓고 볼 적에 우리 역사의 진행 방식이 위대하다는 거예요. 예? 그럼 너무 우리가 몰랐을 뿐이에요. 이런 거를. 예? 이렇게 집단적인 지식인들의 혁명이 성공한 유례가 없습니다. 이렇게 합리적인 절차에 의해서. 그래서 하는 말이 주상전하는 순천응인했다 하는 게 그 말이에요. 여기 순천, 하늘을 따르고 사람들의 요구에 응해서 혁명이 된 것이다 그야. 여기 순천응인이라는 말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 조선 왕조의 헌법의 최초의 순천응인이라는 말을 여기 박은 거예요. 그래서 빠르게 그 보위를 바르게 하셨으니, 그리고 인이 심덕의 모든 그 심덕의 온전함이 되는 걸 알고, 그리고 모든 백성을 사랑한다고 하는 것이 이게 애라는 말이에요. 여러분들 애라는 게 지금 여기 이렇게 뭐 사랑이라는 말을 우리가 이렇게 쓰지만 애라는 게 말이에요. 이 애라는 게 뭔지 아세요? 옛날에 애라는 말은 이 고전에서 애라는 말은 원래 사랑의 자가 아니고 아낄 애자예요. 아낄 애. 예? 이 아낀다는 말이에요. 옛날에 내가 부인을 사랑한다는 게 뭐야? 부인을 아껴주는 거지. 그렇잖아요. 우리가 사랑한다는 게 아껴주는 거예요. 귀하게 여기고 아끼니까 우리 백성을 다스리는 사람들은 이 백성들을 아낀단 말이에요. 귀하게 여길 줄 알고 아껴준다 이 말이에요. 함부로 굴리지 않고 아낀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인의 본체, 그 인함, 그러니까 이 민본 사상의 가장 핵심은 뭐예요? 인이라는 거죠. 이 인의 본체가 쓰고, 여기 체라는 거, 본체가 쓰고 인의 인의 쓰임이, 이 원래 이 채용이라는 말은
이 불교에서 많이 쓰던 말인데, 이것이 이제 신유학, 소위 말해 주자학이라든가 이 성리학의 굉장히 중요한 개념으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체와 용이라는 말, 그러니까 체라는 건 하나의 그 본체적인 거고, 용이라는 건 하나의 기능적인 걸 말하는 건데, 그 복잡한 거 여러분들 아실 건 없으나, 하여튼, 그래서 여기서 말하면, 인에 체가 쓰고, 인에 용이 행하여졌다. 오호. 그 감탄사죠? 이제 이 조선 왕조의 헌법이 이렇게 합니다. 보유 기위. 그 위를 보지하여 천만세로 뻗쳐 전하여 지리라는 것을 어찌 거불신여 어찌 믿지 않을 수 있으리요 하고 끝나거든요. 그러니까 조선 왕조가 이렇게 합리적인 과정을 거쳐서 이런 그 맹자의 민본 사상을 기초로 해서 그 고려말 사회의 여러 가지 그 어려웠던 사회 질병을 고쳐가면서 이렇게 그 발빠르게 그 위를 여기 정보위했다고 하네요. 그 보위를 바르게 함으로써 조선 왕조가 성립했기 때문에 이 조선 왕조는 앞으로 천만세를 가리라고 확신을 하고 있는 거죠. 그 정도전에 그 조선 왕조의 어떠한 그 왕조에 대한 하나의 그 신념을 나타내고 있는 것인데, 어떻게 됐든 오늘 그 조선 왕조의 헌법에 해당되는 이 정보위가 오늘 끝났는데,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은 조선 왕조는 어떻게 했든 이러한 정도전의 꿈은 500년을 지속을 했습니다. 그리고 조선 왕조가 500년 유지하는 동안에 인류사에서 500년을 유지한 왕조는 없었습니다. 인류 사상 가장 긴 장수의 수명을 누린 왕조가 됐고, 이러한 것이 반드시 좋다 나쁘다는 역사라는 건 우리가 좋다 나쁘다는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임진왜란때 한번 바뀌어가지고 좋았을 수도 있었을 텐데, 그러나 이 조선 왕조가 500년을 유지했다고 하는 것은 너무도 놀라운 사실이고, 그동안에 그렇게 많은 환란이 있었는데도 어떻게 조선 왕조가 버틸 수 있었냐 하는 것은 그 썩은 놈들이 잘도 버텼다 이렇게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그 500년을 유지하는 어떠한 그 내면에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기묘한 자정 능력과 그런 어떤 메커니즘이 있었다고 봐야죠. 그렇기 때문에 조선 왕조의 이러한 패러다임을 500년 동안 그 나름대로 의미를 가지고 잘 유지가 되었고, 그것이 이제 그 패러다임이 지난 19세기 말기부터 본격적으로 흔들리기 시작해서 지금 끊임없이 변해가는 그러한 변혁의 시기에 우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정도전이가 고민했던 그러한 어떠한 혁명의 기운이 우리 사회에도 지금 똑같이 있다는 걸 생각할 적에, 앞으로 어떠한 사상을 가지고 어떠한 철학을 가지고 우리의 미래를 우리가 스스로 개척할 것인가 하는 것은 우리의 몫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우리의 위대한 과업을 위해서 우리는 과거 이러한 분들의 그 생각을 한번 더듬을 필요가 있는 겁니다. 요 다음 시간에는 오늘도 약간 그 종교적인 주제가 나왔습니다만은, 요 다음 시간에는 그 정도전이 구체적으로 그 불교를 어떻게 그 비판을 했는가. 그리고 정도전의 불교 비판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한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종교에 대한 비판이 아니라 고려라고 하는 썩은 체제를 유지했던 어떠한 모든 부패 세력의 근원으로서의 불교적 사유를 근원적으로 지금 바꿔버리지 않으면 조선 왕조가 성립할 수 없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도전의 불교 비판은 단순한 비판이 아니라 우리가 그 사람의 불교 비판 속에서 그 사람이 실제로 지향하려고 했던 가치관이 무엇이었는가, 그리고 그 사람이 구상한 정치체제가 무엇이었는가 하는 것을 보다 본질적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가 이렇게 개명한 시대에 깨인 눈을 가지고 봐도 나는 정도전의 불교 비판은 우리에게 매우 유익한 교훈을 많이 던져준다고 생각합니다. 내주부터 불시잡변이라는 정도전이 죽기 직전에 마지막으로 남긴 그의 유고에 해당되는 위대한 논술을 우리가 한 조목 한 조목 다시 한번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